네, 안녕하세요. 김탁입니다.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오늘 카메라가 갑자기 고장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일단 카메라 없이 오늘 영상을 찍겠습니다. 지난번에 조선업 1분기 리뷰 드렸고요. 오늘은 방산업 관련 리뷰를 드릴게요. 아직 실적이 안 나온 회사도 있죠. 뭐 롯데같이 안 나왔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방산주들이 또 다 신고가를 가고 있고 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지금까지 나온 회사들 실적이 어땠는지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네. 자, 컴플러스 노티스 봐주시고요. 자, 이거 방산 ETF예요. 그 플러스 방산이라고 뭐 제가 광고하는 건 아니고요. 네, 광고 주실 분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메일 주소 있거든요. 네. 자, 2024년도 12월 달에 플러스 방산 ETF. 물론 저는 뭐 ETF를 뭐 제가 매수매도 추천하는 건 아니지만 방산 회사들의 주가를 가장 좀 보기 쉽게 보여주는 종목이라고 ETF라고 생각을 해요. 16,000원까지 2024년 12월 달에 빠졌다가 그죠? 11월 달에 계엄도 있고 하면서 급락을 했다가 지금 오늘 4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거의 뭐 한 2.5배 정도 지금 올랐고요. 3개월 만에. 자, LIG 넥스원. 자, 어제 실적이 나왔죠. 어제 실적 나오고서 굉장히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1분기가 시장에 회사가 소통했던 부분보다 훨씬 더 좋은 실적이 나오면서 어제 장중에 한 20%까지 오르다가 오후에 거의 한 반토막 났어요. 상승폭의 한 절반을 토해냈는데 왜 그런 건지 제가 이따가 좀 오후에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다시 8% 오르면서 40만 원에 안착을 했습니다. 자, 현대로템 아직 실적은 안 나왔죠.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지금 계속 10만 원에서 11만 원 박스권에서 움직이다가 한번 뭐 4월 초에 한 9만 원까지 조정도 받았습니다. 많이 올랐으니까 네, 그죠? 5만 원에서 단기에 한 2배 이상 오르면서 아마 차익 실현 욕구가 많았던 것 같아요. 9만 원까지 빠졌지만 매물로 다 소화하고 오늘도 한 8% 7% 오르면서 12만 원 돌파하면서 신고가를 썼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제가 이제 지난번 공개 라이브 할 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실적이랑 환율의 민감도 관련된 얘기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계속 이제 주가가 실적 나오고서 계속 이제 올라서 지금 거의 신고가 부근에서 88만 원 부근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지난번 이제 유상증자 하고서 70만 원 초반에서 60만 원까지 단기적으로 한 뭐 15% 가까이 급락을 했다가 다 회복을 했죠. 제가 증자하자마자 영상을 찍어서 유상증자는 기분은 별로지만 굳이 이 상황에서 했어야 되지만 회사가 성장하고 있는 구간에서의 증자는 그렇게 나쁘게만 보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영상 못 보신 분들은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이제 하나에어로가 급등을 했는데요. 그저께인가요? 그저께 급등을 했습니다. 5월 7일이네요. 그죠? 5월 7일 날 이 뉴스가 굉장히 크게 워킹을 했죠.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프랑스 의회에서 하나의 천무 차세대 다연장 로켓 도입 사업을 이 현실적 대안이다. 네. 약간 이 문구 자체가 이 기자님이 쓰신 문구가 좀 어색해서 읽다 보니까 저도 좀 어색한데 하나의 천무를 차세대 다연장 로켓의 도입 사업에 도입 사업을 하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의 하이마스가 납기 지연, 가격 상승 이 두 가지가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일단 하이마스가 납기도 좀 딜레이 되고 있고 가격도 비싸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한국의 K239 천무랑 그다음에 인도의 피나카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프랑스랑 인도는 관계가 좋아요. 그래서 아마도 인도의 무기를 쓸 가능성도 있고 인도의 피나카가 가격이 싸죠. 다만 하나의 천무가 훨씬 더 성능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하나의 천무가 프랑스의 무기 도입에 하나의 그 일환이 된다고 하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잠깐 짧게 말씀드렸지만 국내의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포함해서 뭐 롯템이든 넥선이든 고객사가 다변화된다는 측면에서는 멀티플 확장의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멀티플. 네. 서유럽에서 한국의 무기를 산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고 만약에 프랑스에서 하나의 천무를 도입한다고 하면 이게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시작. 네, 그동안은 동유럽 쪽이 대부분이었죠. 폴란드를 중심으로 뭐 루마니아. 하지만 서유럽이 새로운 고객이 된다고 하면 굉장히 큰 시장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장중에 한 8, 9% 오르면서 종가에 고가를 썼고요. 오늘 이건 나온 뉴스인데 오늘은 한국항공우주 카이죠. 예전 카이가 주가가 10% 올랐다가 뭐 한 지금 5, 6%로 마감한 것 같아요. 이 뉴스 때문입니다. 캐나다가 네, F-35를 포기하겠다는 거죠. 네, 패싱인지 뭐 일부러 사실 언론 플레이일 수도 있습니다.
캐나다는 당연히 미국의 F-35를 도입하기로 했는데, 바이 사우스코리아의 KF-21, 네, 카이가 만들고 있는 KF-21을, 살 수도 있다라는 기사예요. 물론, 추측성 기사입니다. 추측성 기사지만, 굉장히 이것도 의미가 있죠. 만약에 캐나다가 정말 카이에 KF-21을 도입한다. 이거는 새로운 전기죠. 다만, 여러 가지 성능적인 부분이나, 도입 시기를 봤을 때는 여전히 F-35가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지금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지금 미국과 캐나다의 사이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캐나다에서 굉장히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사를 내고 약간 협상용으로 할 수도 있고 실제로 정말 검토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아무튼 한국의 방산회사들한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것도 오늘 나온 따끈따끈한 뉴스입니다. 자, 파키스탄에서 지금 탄환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포탄이 런드라이 부족해졌다는 거죠. 4일밖에 없다는 겁니다. 4일밖에. 지금 파키스탄에서요. 그죠? 파키스탄이 지금 인도와 지금 굉장히 지금, 좀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뭐 국지전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포탄이 부족하다. 그래서 오늘 풍산 주가가 급등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보면 과거에, 파키스탄이랑 계속 이런, 관련된 계약을 맺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해가지고 계속 이런, 모멘텀들이 쏟아지고 있다. 그래서 주가가 단기에 사실,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1년, 2년 동안에. 최근에도 그렇고, 근데 그런 주가 부담을 상쇄할 정도로 강한 모멘텀을 갖고 있다는 거고요. 넥스원이 이제 어제 실적이 나왔습니다. 5월 8일날 11시 반 정도에 나왔고요. 매출액 9천억, 영업이익이 1,100억이 나왔습니다. 컨센서스가 650억이었는데요. 엄청난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그래서 어제 장중에 한 20% 정도까지 주가가 급등하다가 장 막판에 플러스 10% 내외에서 한 반토막 정도 토해냈죠. 그죠? 마이너스 10%를 토해냈는데 왜 그러냐면 어제 회사에서 이제 컨퍼런스 콜을 했는데 1분기가 마진이 한 12% 나온 거예요. OP 마진이. 근데 이제 회사의 연간 가이던스 마진은 OPM은 한 7% 정도입니다. 근데 이거를 유지한 거예요. 이거를 시장에서는 살짝 높이길 원했는데 유지했다. 근데 오늘 주가가 왜 올랐을까? 회사의 연간 가이던스가 조금 보수적으로 시장에서 생각했다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외국인들은 중장기로 좀 투자하는 성향이 있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올해 7% 나와도 내년에 뭐 9%, 10%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 내년, 내후년에. 그래서 내년, 내후년을 보고 지금 살 수 있다는 거죠. 올해 멀티플만 보면은 조금 밸류에이션은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자, LIG 넥스원 미래에셋 자료인데요. 자, 매출액 올해 3.8조 한 4조 되고 영업이익은 3,200억, OPM 8% 정도 잡아놨네요. 그래도 1분기 12% 나왔으니까 예의상 한 8%는 올린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는 여전히 7%라고 하지만 이걸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8% 했지만 그래도 2,200억, 지금 넥스원의 시총이 거의 한 9조 가까이 됩니다. 그럼 PER이 거의 한 40배 되는 거죠. 그죠?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넥스원의 수주 잔고가 거의 올해 말 기준으로 30조가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면 매출은 거의 뭐 30%씩 늘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보면 2026년에 매출 5.5조에 영업이익 6천억. 이거는 미래의 자료고요. 하우스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이 정도 숫자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크게 이유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27년도에 한 4천억 정도 번다고 하면 지금 PER 한 20배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한 2년 거를 땡긴다고 하면 크게 부담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매수는 한 거고요. 단기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서 변동성은 커지겠지만 큰 성장성의 큰 방향은 이상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자, 하나에어로 실적이 나왔죠. 25년 1분기 영업이익 5,600억이 나왔습니다. 그죠? 이 5,600억 중에서 하나에어로의 지상 방산은 3,000억, 하나 시스템 500억, 하나 오션이 2,500억이죠. 그래서 방산의 이익이 OP 마진이 26%입니다. 작년에 연간 22%였고요. 연간 22%. 그죠? 4분기가 26%인데요. 1분기가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26% 마진을 냈다는 거고요. 작년 4분기에 방산 매출이 3.3조고 올해 1.2조밖에 안 되는데도 마진이 유지됐다는 겁니다. 물론 환율 효과가 있을 거예요. 10% 정도. 근데 수출 마진이 거의 40%에 육박한다. 40%. 네, OPM. 여러분 OPM 40% 회사 본 적 있습니까? 애플도 40% 요새 안 될 것 같고요. 네, 엔비디아 정도가 50% 내야겠죠. 그렇죠? GP만 70%고요. 어마어마한 마진을 내는 거고 물론 환율 효과가 있겠죠. 환효과. 하지만 환효과가 10% 정도에 그러면 한 뭐 4% 내기 때문에
회사의 반복 건조의 힘과 나름 굉장히 비용 절감에 대한 노하우가 생겼다는 거고요. 하나 에어로는 분기로 갈수록 매출이 커집니다. 그래서 올해 방산 매출이 한 8.8조 될 거고 마진이 26% 유지된다고 하면 여기서만 한 2.23조 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총이 40조예요.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스럽지만 실제 회사가 내는 어닝 체력을 보면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말이 안 되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순환 참조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하지만 아무튼 지금 라인메탈 글로벌리 가장 큰 방산회사 독일 유럽에서 이 회사가 지금 올해만 180% 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주가가 계속 오르고 있죠. 잠깐 쉬어가는 듯 하다가 다시 신고가. 그래서 이 방산의 글로벌리 유럽의 재무장과 여러 가지 지금 계속 국방비 GDP 대비 국방비를 확충하는 늘리는 그런 흐름은 아주 큰 추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산회사의 주가가 계속 지금 신고가를 달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이유랑 1분기 실적 현재까지 나온 회사들을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카메라가 안 돼서 얼굴을 제가 같이 못 뵙고 영상 찍는 거 좀 양해해 주시고요. 다음에 카메라 점검해가지고 다음번에는 그 카메라와 함께 영상 찍겠습니다. 자, 비가 오지만 그래도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